냉동장치 운전 중 응축 압력이 장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을 증가, 감소, 일정 중에서 적당한 상태 변화 값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구분을 보면 응축 압력이 상승할 시와 증발 압력이 저하 시를 나누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압축비, 냉동 효과, 압축 일량, 토출가스 온도, 성적 계수를 응축 압력 상승 시와 증발 압력 저하 시죠. 상승이 아니고 저하 시의 변화 상태를 보고자 하면,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고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같은데 응축 압력만 상승하면 압축비는 상승합니다. 냉동 효과는 감소합니다. 압축 일량은 응축 압력이 증감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토출가스 온도는 상승합니다. 성적계수 또한 감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응축 압력이 저하할 시에 압축비는 또한 증가합니다. 냉동 효과도 감소합니다. 압축 일량이 증가하고요. 토출가스 온도도 상승합니다. 성적계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보면 응축 압력이 상승하거나 증발 압력이 저하하면 각종 악영향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둘 다 값이 상승이 아니고 증가라고 해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증가라고 상승이면 틀렸죠. 네, 이렇게 내용의 값이 같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이 이유를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아래쪽에 제가 몰리에르 차트를 그려놨습니다. 압력과 엔탈피가 있는 선도를 작도해 두었습니다. 초록색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표준 냉동 사이클로 보면 증발 온도 마이너스 15도씨, 압축의 흡입 상태, 금포와 전기 상태, 관행각도 5도, 응축 온도 30도로 기준을 잡아두면, 이게 표준 냉동 사이클일 때 냉동 효과와 압축 일량, 토출가스 온도, 그 다음에 응축 열량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빨간색 선도, 즉 응축 온도가 상승하면 첫 번째로 압축비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한 개 한 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압축비가 증가합니다. 압축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압축기의 축수하중이 증가합니다. 축수하중은 동력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동력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압축비 증가 후에 살펴보면 T2'으로 온도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가
과열됩니다. 실린더가 과열되고 토출가스 온도가 압축기의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합니다. 세 번째는 토출가스 온도 상승에 의한 윤활유가 열화합니다. 윤활유가 열화하면 더 이상 못 견디면 윤활유가 탄화하겠죠. 윤활유가 탄화하면 불응축가스가 발생합니다. 불응축가스가 발생하면 다시 응축압력을 올리는 악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윤활유가 이제 열화 탄화했기 때문에 피스톤이 마모되겠습니다. 피스톤 마모가 생기면 압축기가 고장나겠죠. 압축기가 소손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응축 열량이 정해진 관계로 표준 냉동 사이클과 응축 압력이 올라갔을 때 응축 열량은 같거든요. 왜? 응축기 용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관행각도를 많이 못하고 떨어지게 되니까 건조도가 올라가서 프레시가스가 증가합니다. 프레시가스가 증가하게 되고, 일곱 번째는 압축기의 흡입 상태가 비체적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압축기 흡입 상태가 나빠진다는 이야기는 최적 효율, 압축 효율, 기계 효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피스톤이 마모되고 축사중이 증가하고 플렉시 가스도 증가하고 불응축 가스도 발생하므로 냉동 효과가 감소합니다. 냉동 효과가 감소하면 냉매 순환량이 많이 들겠죠.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는 압축 일량이 증가하게 되죠. 즉 소요 동력이 증가되는 악영향을 가져옵니다. 냉동 효과분의 압축 일량분의 냉동 효과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열 번째, 성적계수라고 합니다. 냉동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적계수가 감소하는 악영향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를 응축 압력이 상승하면 요 순도를 그리고 순번호로 외워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론에서도 공부하였지만 이 부분이 가장 기출 빈도도 많고 우리가 운전 중에도 꼭 관리해야 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는 증발압력 저하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파란색 그림으로 저압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저압에서 압축기 일량도
압축기가 할 수 있는 일량도 똑같다라고 보면 응축기는 잘하게 되겠지만 똑같다라고 보면 이러한 선도가 그려져서 파란색의 표준 냉동사일 것보다 토출가스 온도가 높아지고 냉동 효과가 줄고 압축 일량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선도상에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증발 압력이 저하니까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압축비는 증가합니다. 따로 안 쓰고 이번에는 이렇게 줄을 그은 다음에 압축비는 증가한다. 두 번째, 똑같이 실린더 토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윤활유는 열화할 겁니다. 네 번째, 열화하니까 탄화할 겁니다. 거기에 불응축가스도 발생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피스톤 마모가 생길 것이고 압축기가 소손될 것입니다. 내용 똑같이 되는 거죠. 네. 불응축가스에 의한 플래시가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압축기 흡입가스 비체적이 증가해서 최적 효율, 압축 효율, 기계 효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잠깐 화면에 문제가 있어서요. 기계 효율이 감소하게 되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여덟 번째는 냉동 효과가 감소합니다. 냉동 능력도 감소하겠죠. 아홉 번째는 압축 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열 번째는 성적 계수가 마지막으로 감소하는 효과로 일어난다를 기억해 놓으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응축 온도가 표준 냉동 사이클보다 내려간다라면 응축 능력이 훨씬 좋아지고 플래시가스도 줄고 냉동 효과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압축 일량은 반대로는 줄어드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응축 압력이 감소하거나 증발 압력이 상승한다면, 응축 압력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온도가 상승한다는 이야기고, 응축 압력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응축 온도도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증발 압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온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증발 온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증발 압력이 올라간다는 증발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로 움직이면 응축 압력이 떨어지거나 증발 압력이 증가하면 양호한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대로 압축비 상승, 토출가스 온도 저하, 열화탄화 적어지고 탄화도 적어지고 피스톤 마모도 적어지고 플래시가스도 적어지고 각종 효율은 상승할 것이고 냉동 효과는 증가할 겁니다. 압축 일량이 저하해서 성적 계수가 좋아지는 양호한 현상이 서로 바뀔 수 있다를 기억하시면, 즉 응축 압력 상승 하나로 반대로 증발 압력 저하 두 개만 외우시고
1번에서 10번까지 요 악영향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